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주식 투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도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균등 배정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그 정권 계좌 한 개라도 있으면 한 주 정도는 배정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소년 대학생들이 주식 계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하지 마라. 그리고 꼭 하고 싶다면 늘 강조하듯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만 해라. 절대 일반 계좌에서 개별주 주식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그 신규 가입자들이 계좌를 만들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죠, 그죠? 미국 주식 계좌를 만들어도 뭐 10달러, 40달러 현금을 줍니다, 그죠?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죠. 푼 돈이죠. 뭐 10달러, 40달러 가지고 QQQ, 부 그런 거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그런 신규 가입자들이 그런 사은품 현금으로 페니스탁을 사겠죠. 동전주. 그리고 대개 그런 페니스탁은 급등주고 X 잡줍니다.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렇게 현금 사은품을 뿌리는 것은 마약 딜러가 동네 꼬마들한테 공짜 마약 나눠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중독자를 만들기 위해서죠. 매매 중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그것과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2000년에 이렇게 그 대학생 카드 대란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뭐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무직자, 주부, 청소년도 다 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보면 국민 7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2000년 초 카드 대란으로. 이 기사를 잠깐 볼까요? 자, KBS 아카이브에 있는 기사인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다 같이 쏘세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생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추첨이 실시됐습니다. 1등 당첨자는 1억 원의 행운을 안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내주는 등 카드 발급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수입도 안 되는데 그래도 돼요?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없어도 되고. 자, 시간 관계상 이까지만 보고 나머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카드 대란의 결말은 국민 7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 대학 다니던 제 친구들도 이렇게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도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뭐 이 학생들은 명품 가방을 산다든가 남자들은 카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입니다. 자, 그 당시 신용카드 대출금리가 26%였어요. 그리고 일본계 소비자 금융 그 산화머니 같은 거 있죠. 그런 소비자 금융의 대출금리는 66%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IMF 위기 극복하느라 이자 제한법을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자를 연 25% 이상 받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은 부활돼 가지고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제 돈 안 갚고 재판으로 이제 청구당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지연 이자가 25%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사들이 고객들이 카드 대금 안 갚으면 소송을 해서 이제 채무 명의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연이자 25% 요걸 당장 집행을 안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냥 매년 25% 이렇게 지연이자가 따박따박 카드사한테 수익률로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채무는 여러분이 죽어서도 상속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만큼이나 법률 문맹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상속 포기 기간을 도가해 가지고 채무를 그대로 상속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부모님의 채무를 과다한 채무를 떠안고 젊은이들이 여전히 부모님의 그 채무를 갚아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왜 하면 안 되는가? 왜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이런 일반 증권 계좌에서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는가? 대개 이 운용 자금이 푼돈이라 뭐 용돈이나 과외, 알바 해가지고 번 그런 운용 자금이 푼돈이라 대개 급등주, 테마주, 즉 X 잡주합니다. X 잡주해요. 그리고 벌면 버는 대로 이런 주식 해가지고 벌면 버는 대로 그런 주식만 찾아다니고, 이러면 본전 생각나서 더더욱 그런 주식으로 본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파산하죠. 그죠? 그리고 주식으로 안 되면 이런 또 잡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려서 잘못 배운 술버릇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듯 잘못 길들인 이런 투기 습관, 이런 건 역시 인생을 파산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패자부활전은 없어요. 20년 전에 제 대학 친구들, 이렇게 빚내서, 신용카드로 빚내서 주식하던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 주식만 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뭐 도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패자부활전은 없습니다. 여전히 신용불량자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머리가 나쁘거나 어리석었냐? 물론 그 판단은 어리석었지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수능 성적 상위 3% 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한 거하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일푼의 대학생, 청소년이 투자로 벼락 부자가 되어 뭐 30대, 20대에 경제적 자유 달성하는 그런 얘기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00억 이상 주식 자산이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부자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그 회사의 대주주 관계인 2,100명 정도를 제외하면 7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100억 이상, 주식 보유 자산이 100억 이상 되는 부자는 우리나라에 700명밖에 없어요. 자, 아래 퀴즈를 한번 볼까요? 아래 퀴즈. 자, 요 내용은 윌리엄 파운드스톤이 저술한 머니 사이언스에 대한 머니 사이언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퀴즈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에 다트판에서 요 세 개 다트판이 있죠, 그죠? 게임을 하는데 일주일에 1달러를 베팅하고 수익금은 재투자합니다. 1년 후에 다음의 다트판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자, 1번하고 2번 중에 뭘 골라서 다트를 던질 것이냐? 그리고 1번하고 3번 중에 어떤 다트판을 선택해야, 자, 기하 평균의 관점에서 최종 자산의 크기가 가장 클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오답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만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운용해 주셔야 돼요.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기하 평균의 관점에서 최종 자산이 가장 클까요? 자, 산술 평균은 1.5, 1.67, 1.75달러네요. 자, 그런데 기하 평균은 값이 달라집니다.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 결과를 볼까요? 자, 각 다트판에서 기하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요 인수가 6개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인수의 곱을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럼 엑셀 창에서는 geometric mean 해가지고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1번에서는 요 인수의 모든 값이 다 곱하면 8 나오거든요. 8. 그러면 8 exponential 6분의 1승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1.41이 나와요. 2번은 요 0을 잘 보셨죠? 0. 자, 2번은 요 0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수를 곱해도 여기에 한번 걸리면 빵이 됩니다. 빵. 자, 2번은 0 exponential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승. 빵이에요, 빵. 3번은 요 인수 6개의 값이 3.375거든요. 곱하면. 그러면 exponential 하면 1.22가 됩니다. 그러면 기하 평균의 값이 가장 큰 것은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에 다트판을 선택한다면 1번에서 다트판을 돌려서 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죠? 1번하고 3번 중에서 다트판을 선택한다면 역시 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기하 평균 값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자, 산술 평균 값은 이 3번의 다트판이 가장 크지만
그리고 산술 평균값은 1번이 가장 작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하 평균, 주식의 수익률은 기하 평균 지수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해야 된다. 자, 2번의 다트판에서 0이 있지만 0이 6분의 1 확률로 발생하겠지만 반드시 발생합니다. 횟수가 많아질수록 반드시 발생합니다. 안톤 체홉이라는 러시아의 소설가가 연극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극의 1장에서 총이 등장했다면 2장이나 3장에서는 반드시 그 총이 발사되어야 합니다. 어떤 소재가 등장했으면 그 소재가 반드시 쓰여져야 됩니다. 자, 이런 확률적 사건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그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일본은 그 당시에 진도 9.0을 견딜 정도로 이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의 경도였다 그래요. 진도 9.0을 견딜 정도로 원전을 설계했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해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물이 덮쳐버렸죠, 그죠? 그리고 실제 이 후쿠시마 원전은 진도 9.0의 대지진도 실제로 견뎌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설계한 이런 후쿠시마 원전이 아무튼 지진 해일로 그 사고가 발생하고 결국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000년대 당시에 카드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했던 이 대학생들은 참 운도 없었죠. 그죠? 하필이면 닷컴 버블의 꼭대기에서 신용카드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신용불량자였고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이나 대학생 여러분이 투자업계를 직업으로 이제 삼을 거라면 공부 삼아서 투자 동아리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또는 뭐 창업을 하거나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높여서 여유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다트판을 이제 현실의 주식시장에서 한번 옮겨볼까요?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다트판입니다. A판이 있고 B판이 있습니다. A판은 인덱스의 다트판입니다. 인덱스 S&P 500과 나스닥 100의 반반의 다트판입니다. 물론 이거는 100분입니다. 100분이. 그런데 여러분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냥 확률로 그냥 대치를 할게요. 실제로는 100분이 값입니다. 이 50분위의 수익률이 13.7%거든요. 13.7%. 그래서 다트판을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죠? 여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다트판 A에는 각각의 자산이 요렇게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이 50분위의 수익률은 13.7%, 그리고 이 10분위의 수익률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18.3%, 그리고 아주 운이 없는 경우에는 8.4%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분위 값인데 각각 16%,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다트판 이 B판은 개별 주식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다트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6%의 확률로 물론 역시 이 100분의 값입니다. 하지만 이 확률로 그냥 치환하고 6%의 확률로 빵이 당첨되는 수가 있습니다. 빵. 손실 100%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시행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트판을 선택해야 역시 빵이 없는 다트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요 빵에 해당하는 사건은 상장 폐지거나 파산이죠.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당시에 무수한 기업이 상장 폐지되거나 파산했습니다. 그죠?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월드컴,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베어스턴스 같은 그런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런 모델로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이야 물론 성인이니까 자기 주식 계좌를 직접 운영해도 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운영해 주시고 그냥 정기적으로 투자 종목과 시장 상황에 대한 대화 정도로만 만족하시고, 자, 청소년 본인은 여러분 본연의 생활, 공부죠, 그죠? 공부. 여러분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투자 공부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런 뭐 투자 공부를 한답시고 해봤자 그냥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4차 산업, AI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사실 그 분야의 종사자들도 자기 회사 주식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별개예요. 그 분야의 종사자가 그 분야를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역시 별개의 문제다. 자, 거듭 말하지만 임의의 개별 주식을 보유했을 때 1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30% 등락을 60% 정도 경험한다 그랬죠. 10번 중에 6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배가 되었다가 또는 반토막이 되는 이런 경험도 25%, 4번 중 1번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10운초 단위로 움직이는 가격 변화 스릴을 공부하는 학생이 견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연금저축에서 안 쳐다봐도 되는 인덱스 묻어두시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인덱스 묻어두시고 용돈 생길 때마다 뭐 S&P 500, 나스닥 100 만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용돈 생길 때마다 그런데 그냥 편안히 묻어두시고 청소년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정규적인 소득이 들어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편차 15%, 20% 수준의 S&P 500과 나스닥 100 정도만 투자하고 대학생이든 청소년이든 본업에 열중하시라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